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때론 외롭습니다. 젊은 날 함께했던 이가 먼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세월은 생각보다 더 고요하고 더 깊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내 곁에 누군가 다시 있다면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의 한지연 씨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하고 적막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시작됩니다. 낮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저녁이 되면 혼자 식사를 하며 지난 시절을 떠올리곤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에 맞는 인연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된 그는 지인의 소개로 61세의 진소영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며 혼자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졌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느껴지는 허전함은 그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삶의 상처를 알아보고 공감하며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조심스럽게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족 모임을 통해 소박한 재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시작된 동거생활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배려와 존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서로를 위한 차를 끓이고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단 5일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노년의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작지만 큰 문제 서로의 신체적 변화에서 비롯된 감각의 충돌이 어떤 감정의 골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감정의 지면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인연엔 진정한 희망이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문턱이 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때론 외롭습니다. 젊은 날 함께했던 이가 먼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세월은 생각보다 더 고요하고 더 깊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내 곁에 누군가 다시 있다면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의 한지연 씨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하고 적막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시작됩니다. 낮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저녁이 되면 혼자 식사를 하며 지난 시절을 떠올리곤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에 맞는 인연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된 그는 지인의 소개로 61세의 진소영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며 혼자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졌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느껴지는 허전함은 그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삶의 상처를 알아보고 공감하며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조심스럽게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족 모임을 통해 소박한 재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산으로 데려가며 조심스럽게 시작된 동거 생활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배려와 존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서로를 위한 차를 끓이고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단 5일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노년의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작지만 큰 문제 서로의 신체적 변화에서 비롯된 감각의 충돌이 어떤 감정의 고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감정의 진열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지붕 두 세대, 서로 다른 냄새와 감정이 단득.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의 반쪽을 잃은 순간 저는 앞으로 남은 세월을 홀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에 은퇴하기 전까지 큰 집에서 두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은 길고도 조용했습니다. 자녀들이 각각 가정을 꾸려 독립하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무렵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참 편리하게 여겨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친구 집에 머물고 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단지 편안함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제 일상을 잠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행도, 식사도, 텃밭 가꾸기도 모두 혼자였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그 감정을 건네받아줄 사람이 없었죠. 특히 비 오는 저녁이면 더없이 깊은 공허함이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방 안을 이리저리 걷기도 했고 무심히 켜둔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이 결혼한 뒤 명절 외에는 좀처럼 저를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혼자서 해결해야 했고 조언을 구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 체력은 해마다 조금씩 약해졌고 독시 생활은 점점 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저는 비로소 재혼이라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 끝에 조용히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김수영 씨를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부터 그녀에게 깊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외모에 균형 잡힌 태도를 지닌 그녀였고 무엇보다도 저보다 성숙한 인생의 태도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작은 차이, 노년의 냄새라는 미묘한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포용과 이해의 철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수영 씨는 과거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말투와 태도에서부터 우아하고 고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기대하던 인품과 기품을 고루 갖추고 있었고
외모나 성격 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김소영 씨처럼 제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분은 드물었습니다. 반대로 그녀도 저에 대해 호감 어린 첫인상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기간 동안 우리의 관계는 놀라울 만큼 친절로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룬팅한 상태였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 시간들은 되게 함께 보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거나 조용한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김소영 씨는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고 제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집안일을 스스로 맡아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 옷을 세탁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따뜻한 행동들 덕분에 저는 그녀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분이 밝아졌고 예전처럼 느껴졌던 외로움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삶의 사소한 불편이나 고단함마저도 그녀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단단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반년 동안 서로를 알아간 후 저는 두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재혼에 대한 의사를 물었습니다. 다른 이도 두 아이 모두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어 김소영 씨와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소박하지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제 진심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약 70만 원의 연금을 김소영 씨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겠다고 말했고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예금 통장과 집문서 그리고 중요한 주의 서류들 또한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잘 대해주시고 진심으로 함께 살아가 주신다면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이 200평 아파트는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제 두 자녀와도 충분히 상의한 끝에 나온 것이었고 저는 이번 결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진심을 보였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여생을 따뜻하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런 진심은 생각지도 못한 냉담한 반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첫날 밤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소영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서 냄새가 나요.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을 존중하려 했고 즉시 철저하게 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몸을 여러 번 구석구석 씻고 향이 강한 샤워젤까지 사용하며 무려 1시간 반 동안 목욕을 했습니다. 땀 한 방울조차 남지 않도록 말끔하게 씻은 후 저는 그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요. 그녀는 결국 손으로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제스처 하나하나는 저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고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조용히 옆방으로 이동해 따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서로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냄새라는 감각적 차이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인간 심리와 그 안에서 재혼이라는 선택이 요구하는 진짜 진비는 무엇인지 다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정말 내 몸에서 그토록 불쾌한 냄새가 나는가 의심과 자책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제 몸에서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는 건가요? 진소영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는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해보니 그 냄새가 정말 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대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던 노인 냄새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즉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갔고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친절히 말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되면 피지분비나 피부 구조 변화로 인해 체취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관리하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몇 가지 위생 수칙을 지시했습니다. 자주 샤워할 것, 환기를 철저히 할 것, 그리고 가능한 한편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 저는 그 지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10만 원이 넘는 고급 향수를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노력하면 적어도 그녀가 더 이상 냄새를 이유로 불편해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씻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곁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결국 같은 방에서 잠들지 못했고 각자의 방을 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고 그녀에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5째 날 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샤워를 오래 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구석구석을 씻었으며 향수를 온몸에 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영 씨, 오늘 밤도 다른 방에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취가 너무 강해요. 아무리 향수를 써도 감춰지지 않아요. 눈이 따갑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예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 순간 제 인내심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난다고 믿는 거예요? 만약 나와 함께 살기 싫다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요. 그 말에 김소영 씨도 목소리를 높이며 댓글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저는 정말로 힘들어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다면 이혼합시다.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네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다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정적이 흐르고 마음속에는 무겁고 차가운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 노년의 관계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앞서야 할 이해와 시온의 철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소영 씨는 짐을 정리해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붙잡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결혼이 남긴 것은 상처와 후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호자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분명한 진심으로 그녀를 대했고 사랑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바라던 행복을 가져다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호자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망 때문일까요? 물론 혼자 사는 삶은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는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삶은 자유롭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지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늙어가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여신의 동반자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홀로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젊음을 잃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만은 정게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4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임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소중히 대하세요. 산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내 안의 열망과 함께 걸으세요. 삶을 가볍게 바라보세요. 인생은 무겁지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려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정들게 할 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삶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주어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자신만의 호흡으로 살아가세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구하지 마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에 있는 것은 자연히 이루어지고 없는 것은 억지로 구하지 말라. 이 말처럼 인생에서 얻고 잃는 것은 모두 인연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우리 곁을 떠나고 어떤 소유는 결국 우리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더 많이 기워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여 남은 여정을 평온하고 찬란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우연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철학적 메시지를 함께 되새겨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시련을 겪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웃게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며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아쉬움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이미 끝난 인연을 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람을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고 행복한 현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것이 슬플지라도 받아들여야 할 숙명입니다. 마음을 열고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대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미련은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잘 사는 방법은 바로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아야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 우리는 종종 나이듦을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미루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우리는 여전히 최선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7개의 작은 밥 한 대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이런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시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 설령 피곤하더라도 그것은 기쁨입니다. 이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응원해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삶입니다. 많은 일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고 시작하기만 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결과가 꼭 기대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분명 기쁨과 성장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의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양경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배우며 살았다. 늙을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정식 문학 창작에 전념했고 새로운 글을 쓰고 독자들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시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늙지 않는 영혼의 지절이었습니다. 배우는 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은 아니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양정 선생은 평생을 문학에 바쳤고 그녀의 삶은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책을 읽고 문학의 점수를 띄우쳤으며 자신만의 작품을 꾸준히 창작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녀는 결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 열정은 그녀를 언제나 젊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노화는 육체의 쇠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힐 때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게 우리는 점차 세상과 단절되고 맙니다. 삶의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고집이 되어 세상과의 연결을 막는다면 우리는 점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대부분의 소통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영상통화 등 새로운 지수를 익히면 자녀나 손주들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움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움의 여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데에 늦은 단위란 없습니다.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하는 여정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기쁨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라. 배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별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세 가지 이별은 과거와의 이별, 고향과의 이별, 그리고 부모님과의 작별이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것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이별, 반려동물과의 이별, 꿈과의 이별,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나는 가족과의 이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이별은 삶의 일부이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턱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작별이든 친구와의 작별이든 그 이별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첸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는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묘지로 향하는 직차와 같아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우리는 그저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오고 갑니다. 만남도 이별도 모두 자연의 이치이며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배울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진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과도한 기대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은 드물며 오직 당신 자신만이 자신의 삶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좋든 나쁘든 다른 사람들은 그리 깊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살아갈 때는 더 강해지세요. 기호자가 적재 없다고, 삶이 고단하다고 누구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세요.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즐겁고 의연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도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책임과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진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가능하다면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정에는 이미 고유의 리듬과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르신이 들어가면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안일이 깔끔하지 않다고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식습관이나 사고방식에서의 차이로 인해 마찰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 화려한 공간이라 해도 자신의 공간만큼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상형정돈이 안 되어 있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 방문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할 자유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신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본래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강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여유롭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을 아름답게 보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정성스럽게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온함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